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관련 세금들로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매도를 앞두고 절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 좀 놓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사전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면은 또 생각보다 세금이 네.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경 회계사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완전 또 학생 모드네요. 자, 이게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불장, 이 강한 장이라고 봐야 되는지, 배어장인지, 서울서 보면은 불장 같고, 지방만 내려가면 이거 뭐 부동산 걱정이 앞서기도 그렇죠. 하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어쨌거나 매매량이 지금 좀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서울 아파트는 5월까지는 예. 월별 매매 거래량이 전월세 거래량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6월 달에 7,502건을 기록하면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월세 거래량을 추월하였습니다. 7월의 경우에는 8,599건으로 훨씬 더 늘었고요. 전세 거래량과 지금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생애 최초 매수자가 5,182명 정도로 보여서 실수요자들의 매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추이는 실수요자들이 전월세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수로 방향을 트는 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금리나 건축자재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새 아파트 공급량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 보여요. 네. 보통 이제 아파트 매입할 때는 이제 취득세만 이제 내게 되는데 취득세 절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절세 부분 좀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이번에 예. 있는데요.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22년도에 입법이 됐는데요.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그다음에 3년의 실거주 의무를 갖추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생애 최초 취득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 혜택인데 최근에 입법을 또 예고한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었어요. 그 지방에 세컨하우스 구입을 독려해서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정안이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어야 하고요. 그다음 취득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의무가 있습니다. 3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개정안은 그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 활용 시에 취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24년부터 25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여야 하고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25년까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년 이상의 임대 활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 세컨하우스나 뭐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원래 매수할 의향이 있었던 분들께서는 이 감면이 좋은 소식으로 보여요. 아니, 네. 저기 회계사님. 네. 취득세가 보통 그러면 그 주택 매입 가격이 몇 %가 취득세입니까? 아, 이게 금액별로 다 금액별로 달라요. 네, 다른데요. 그러면 뭐 지금 1%. 예를 들어서 12억 원 이하 네. 취득세 200만 원 감면인데 얼마나 감면해 주는가 싶어서 그럼 10억짜리 같으면 보통 취득세 어느 정도죠? 뭐 1%에서 지역별로 다 달라가지고 지역별로 또 달라요. 네네네. 1%면 3%. 어떻게 됩니까? 10억에 1%면 100만 원? 네네네. 10억에 1%는 1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아니다. 천만 아니다. 원인가요? 천만 원. 네네네. 아, 1,000만 원인데 네네.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면해 준다. 그래도 좀 효과가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 그것도 세금이야 많이 아끼면 아낄수록 좋죠. 생애 첫 구입인데 뭐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도 많이 하라면서 생애 첫 구입하는 거 좀 확 이왕이면 도와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인구 감소 지역 같은 데는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지역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네. 유인책 갖다가 많이 하던데 요새는 뭐 이자 그 대출 이자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지방의 주택이 확실히 서울 아파트보다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 쪽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최대한 세금을 좀 줄여주려는 게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는 매입할 때였고 이제 매도할 때가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네네네. 일단 뭐 특히 양도세가 걱정일 테고 네. 또 다주택자 아니면 뭐 일시적 이주택자 이런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선 1가구 1주택이면 혜택이 많다면서요. 네. 그 1가구 1주택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아, 네. 일단은 그 1가구 1주택이 그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가구의 의미를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가구는 이제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 좀비속, 부모님 또는 자식, 그다음에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거기 형제 자매까지.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만약에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네. 부모님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리고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뭔가 가족 수당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랑 주민등록을 똑같이 등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 주택이 있고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다른 가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 아파트를 매도하면 예. 이럴 때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서 세금이 고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저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기본법상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임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 카드라든지 관리비 영수증이라든지 그다음 제가 수령한 우편 같은 그냥 것들을 주민등록상으로만 같이 네. 사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저 사실 따로 살아요만 입증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반대도 마찬가지. 네. 네, 같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따로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걸 또 입증하면 그게 한 가구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1가구라는 거는. 아니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주민등록 때 보면은 서로 사는 데가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이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그것도 이제 또 뭐 똑같이 뭐 아파트 입주 카드를 갖고 있다든지 내 우편물이 다 그쪽 가구로 오고 있다든지 내가 같이 살고 있음을 어떻게든 입증을 어떻게든 하면은, 입증해야 된다. 근데 사실 따로 떨어져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제 분리될수록 그렇겠지, 주택이 그렇겠지. 네. 다 일단 떨어져 분리되기 있는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1가구 2주택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네.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1가구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나 그 1가구 1주택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비과세 혜택 때문인데 조건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긴 한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네. 일단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네. 있으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제 양도하는 날까지 계속 소유권이 2년 동안 유지돼야 되고요. 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가 여기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끔 실수를 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은 나는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다. 실거주하지 않아도 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팔아버리면은 중과가 될 수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3년 1월쯤에 저희 서울의 뭐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이 많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해제됐으니까 실거주하지 않아도 이제 2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취득한 시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허.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해제됐더라도 네. 그 계속 실거주 조건까지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비과세의 그 금액은 12억까지만 비과세이고 12억을 초과해서 팔게 되면은 그 초과 상승분을 12억과 그 초과 상승분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 초과 상승분은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이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그 부모가 2주택자고 이제 그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녀에게 양도를 했어요. 네. 양도를 그러니까 증여죠, 증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게 1주택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이거 1가구 2주택자다 해갖고 이제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자녀 소득 때문이다. 이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을 나누기 위해서 뭐 엄청 자신의 자녀가 어린데 예. 그렇게 증여를 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독립적인 가구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예. 거예요. 예. 결국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예. 그냥 나눈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그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도 필요하지만 소득 요건까지 충족을 해라라고 네. 해서 자녀가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이제 부모님한테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한다면 그건 독립적인 가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어야 네네. 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 수준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별도 세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자녀가 한 30대 이상인 네. 경우에는 그런 소득 요건이 없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